설모야 안녕? 며칠 전 건지산을 갔는데 청설모와 눈이 딱 마주치며 짧은 교감을 했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자연은 눈길 닿는 곳마다 편안함을 전해주고요.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설레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주 동안 아래 라디오의 김미래, 장경화, 김정자입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그림책 여행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환경에 관한 그림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선생님들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도심이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있는데 여기는 주차 공간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왔어요. 아주 잘하셨네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면허증도 없고요. 운전도 할지 모르고요. 주구장창 걸어 다닙니다. 선생님은 건강에 아주 좋은 습관을 들였는데요.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잘 실천하고 있답니다. 요즘 온난화 하는데 온난화의 주범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여름이 길어지고 물난리 나고 한다는데 탄소 배출하지 않는 실천가들이시네요. 오늘 여기 동화를 신청하신 윤미옥 선생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 속 텃밭 가꾸기를 주말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팀 미옥이 연구소 책밭 텃밭 강사 윤미옥입니다. 책밭과 텃밭 강사라고 하셨는데 좀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환경 그림책과 연계해서 책밭은 그림책을 뜻하고 텃밭은 농사 짓는 활동을 말해요. 그럼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이를테면요. 3월이면 이제 씨앗을 이렇게 심는 그 농사의 시작인데요.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그림책으로 씨앗이 변화하는 과정을 새싹이 떡잎이 되는 것까지 알아보고 텃밭에 직접 나가서 씨앗도 심고 물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농사 짓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학까지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수학하면 거기서 나온 채소나 네. 뭐 곡식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정말 아이들이 기대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들인데요. 직접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수확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정말 커요. 이를테면 땅콩, 직접 캐서 그 자리에서 먹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렇죠. 정말 시골 아이들은 참 복받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땅콩을 캐서 그거를 껍질을 까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 날껍질이 생기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고생하고 땡볕에서 심고 땀 흘렸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한 먹거리를 체험하게 되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겨울에는 뭐 특별히 물을 준다던가 뭐 수확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어떤 활동을 해요? 맞아요.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낭만이 있고 굉장히 또 재밌는 활동이 있답니다. 여름에 봄에
뿌려서 거둔 팥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했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심을 씨앗은 따로 준비를 해놓고요. 나머지는 또 까는 작업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팥은 벌레가 길쭉하고 정말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팥들을 다 모았다가 동짓날 하면은 우리 동지팥죽 생각나잖아요. 그것을 네. 또 그림책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팥죽 알몸과 호랑이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책이기도 한데요. 그 그림책과 연계해서 우선 아이들과 책을 같이 읽고 그러고 나서 직접 군부를 떼서 가마솥에 팥죽을 끓입니다. 그러면 끓이기 전에 새알을 만들어야 되겠죠. 직접 방앗간에서 저는 하루 이틀 전에 쌀을 빤 거다가 그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요. 그것들로 팥죽을 만들고 먹으면서 이제 우리의 그 옛 풍속 또 텃밭과 관련해서 이제 농사라든가 뭐 절기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애군을 물리친다고 해서 도서관이나 학교 주변에 그 정원들이 있어요. 그곳에 팥죽을 한 그릇씩 다 떠가지고 다니면서 한 줄로 이렇게 뿌리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잡기들아 귀신들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 해를 또 다시 기원하는 그런 우리 옛 조상들의 그런 또 풍습을 한번 이렇게 몸소 느껴보는 시간들도 갖게 되죠. 네. 네, 그림책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과 친환경과 체험을 함께하는 멋진 환경 운동가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아, 네. 맞아요. 계기가 있었는데요. 진안군에서 이제 환경 교육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군수님 이하 군에서 저를 위촉하셨어요. 그래서 환경 강사로 각 시골 마을 면 단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이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귀촌 귀농하신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또 다문화 그 가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음식물 그 쓰레기 줄이기 또 분리배출하기 특히 진안군은 삼노 운동을 굉장히 정착시킨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태우지 않기, 버리지 않기, 아무 곳에나 파묻지 않기. 네.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걸 저도 교육을 받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교육하고 설명하면서 일회용품들이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이물질, 비닐류 등 폐기물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네, 분리배출이 쉽다면 쉬운데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싱크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비닐을 항상 씻어서 거기에 널어놓으니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네, 그게 어려워요. 자, 요즘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환경이 오염됐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선생님도. 네. 그럼 오늘 윤미옥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모리는 새 것만 좋아해. 뭐 이 책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리가 새 것만 좋아한다는 그 제목 자체에 사실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에 대한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새 것만 좋아하게 되면 한 것은 자꾸 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는 지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리가 새 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마지막에는 우리 모리가 반성을 하게 되나? 아니면 모리가 계속 새 것만 좋아하면서 이렇게 사들이면서 끝나나도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바로 그 환경을 생각하고 결국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모리의 반성적인 또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나타나 있구나 싶어서 제가 이 책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럼 좀 쑥스럽네요. 네. 윤미옥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모리는 새 것만 좋아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띵동 내 마음을 너에게. 모리는 새 것만 좋아해. 글 주누비에프 꽃대. 출판사 키즈엠. 새 것만 좋아하는 모리는 물건이 조금만 낡아도 가져다가 던져버리고 늘 새로운 물건을 사러 갔죠. 햇볕이 따뜻한 어느 날 연못에서 낚시를 하던 모리는 무언가가 낚싯줄을 세게 잡아당기자 낚싯대를 힘차게 당겼어요. 우와, 정말 큰 물고기가 잡혔나 봐. 그런데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어요. 살려줘! 괴물이야! 모리는 소리를 치며 도망갔어요. 모리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푸른 연못으로 달려왔어요.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맞아, 나도 들었어. 누가 노래를 불렀나 봐. 아니야, 살려달라고 외친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다 푸른 연못가에 뒤죽박죽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았죠. 우와, 누가 선물을 두고 갔나 봐. 이 사다리만 있으면 나무 타기도 문제 없겠어. 이 우산은 고치면 새 것 같겠어. 의자 6개면 우리 가족이 모두 앉을 수 있어. 난 이 식탁에서 맛있는 차를 마실래. 친구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푸른 연못가에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안 돼! 얘들아! 조심해! 거기 무서운 괴물이 있어! 괴물이라고? 어디? 모리, 괴물은 없어. 걱정 말고 어서 이리 와봐. 이것 봐. 누가 선물을 잔뜩 넣고 갔어. 조심조심 친구들 곁으로 다가온 모리는 푸른 연못가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괴물이 아니었어? 이건 다 내가 버린 것들이야. 모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버렸던 물건들로 멋진 놀이기구를 만들어야겠다. 꽃무늬 연과 물고기 대관람차, 주전자 분수와 작은 여객선도 만들었죠. 모리와 친구들은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새 것만 좋아하던 모리가 변했답니다. 이제 모리는 새 것을 사는 것보다 낡은 물건을 새롭게 바꾸는 걸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떠나요 이야기 속으로 슝슝슝. 모리는 새 것만 좋아해를 듣고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하면 정말 좋겠죠. 듣고 보니까 모리는 금방 실증나서 연못에 바로바로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친구들이 보고 너무나 설레라 하였는데 버리기 전에 친구들한테 한 번쯤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평소에 생활하면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집에 길거리 가다가 깨끗한 책상이나 책꽂이 그런 것이 있으면은 집으로 가져가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재활용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네.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사용한 물티슈나 일회용 티슈를 깨끗하게 잘 모아두었다가 더러워진 펜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흘린 찌꺼기를 닦아서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답니다. 선생님이 더 알뜰하게 쓰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따라 해봐야겠어요. 네네네.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기 전략을 실천하고 있어요. 오. 네, 모든 전기 제품에 멀티탭을 사용해서 대기 전력을 잡고 있거든요. 전기 전력이 많이 돼요. 오. 맞아요. 저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남은 양념이랑 재료들을 투명 용기에 담아서 잘 보이도록 냉장고 2칸에 넣었다가 카레도 만들고 볶음밥도 만들면서 재료가 남지 않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요. 오. 역시 환경운동가십니다. 모두 다 알뜰 주부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모리가 친구들에게 한 번쯤 물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건을 버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거 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누구한테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무료 나눔하거나 판매를 하고도 있답니다. 오.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저는 옷을 사지 않고 있답니다. 예? 근데 오늘 선생님 옷을 보니까 제일로 멋쟁이신데. 칭찬 고맙습니다. 이것도 지금 딸 건데요. 네. 제가 옷을 안 사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따님 옷을 대신 맞습니다. 네, 같이 입기도 하고요. 네. 이제 청바지 같은 건 자기가 입을 대로 입어가지고 허리가 살짝 늘어나서 좀 이렇게 헐렁하다 그러면 엄마 이거 입을 거야? 오. 그러면 이제 허락받고 갖다가 입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선생님들은 옷을 입다가 이렇게 재활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못 사는 나라로 가지 않나요?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버려지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아프리카에 옷 쓰레기가 너무 쌓여가지고 소가 풀을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옷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어떡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이렇게 재활용하면 다른 누군가 잘 활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절에 한 2-3벌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자 선생님처럼 옷을 많이 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옷을 좀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네. 앞으로는 옷 사는 걸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옷을 사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저를 따라 하셨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No. 저는 옷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안 사고 이렇게 계속 입고 있는데 유행은 돌고 돈다잖아요. 네네네. 다행히 제가 유행을 그렇게 타지 않고 복고적인 것을 좋아해서 이제 옷을 이렇게 입게 되면은 멀쩡한데 꼭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옷 소매뿌리, 여기 팔꿈치, 그리고 무릎팍. 그래서 그곳을 수선집에 가서 교묘하게 살짝 같은 천으로 이렇게 잇대서 입고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패셔너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재활용해서요. 네. 모두 대단하십니다. 환경 실천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신데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다음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놀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톡톡톡 깨알 정보. 모리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놀이기구도 만들고 했는데 재활용품 이용의 책놀이 정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 악기는 요구르트 병으로 만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악기예요. 오. 요구르트 병 안에 콩이나 쌀, 보리, 모래 등을 넣고 내용물이 나오지 않게 잘 두 개를 포개서 감싸가지고 스티커를 예쁘게 붙여서 아이들이 좋게 놀이할 수 있게 만든 거랍니다. 완성인가요? 네. 와. 그래서 흔들기만 하면 돼요. 오. 이렇게. 아이들도- 노래할 때 좋습니다. 네, 아이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와, 훌륭합니다. 훌륭해. 그럼 저는 연필 꽂이를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봤어요. 일단 두루마리 휴지 심이 한 3개 정도 필요하고요. 물병, 풀, 색종이,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색종이에 풀칠을 해서 휴지심에 각자 좋아하는 색깔을 붙여주고요. 스티커나 사인펜으로 휴지심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휴지심을 물병 안에 넣어주고 연필이나 쓰임새별로 나누어서 톡톡톡 꽂아주면 완성입니다. 아,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플라스틱 병에 두루마리 휴지가 아주 3개가 이쁘게 놓여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연필만 꽂으면 되겠네요. 네. 네, 저도 하나 내자면 우유 마시고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딱지를 만들어서 놀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라 할 것 같아요. 힘이 있어서 좋겠네요. 네. 그럼 제가 우유팩에 대한 알뜰 센스 하나 드릴까요?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잘 펴가지고 전주푸드나 로컬푸드에 가지고 가면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몇 개당 얼마 뭐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계산하는 금액에서 감액을 해준답니다. 우리 주부님들 푸드 많이 가시죠?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정보. 네, 공유해야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동안 아래 라디오 그림책 여행으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행을 생각하신다면 자연도 환경도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것은 어떨지요? 오늘 함께 해주신 윤미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함께 할 수 있어 유익하고 정말 좋았어요. 지금까지 전주 동안 아래 라디오의 김미래, 장경화, 김정자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마음을 전하는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구야, 변하지 마. 우리가 변할게.